한국의 개 단 한 마리 때문에 미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개 혼자서 미국인을 위협하던 들개 수십 마리를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그 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동네를 평화로 만든 개는 바로 대한민국의 명견 진돗개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도록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국적 기업의 도시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28살 뉴욕 출신 미국인 사라라고 합니다. 작년 저는 회사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심장이라 불리는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도시는 정말 눈부시게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최신식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쇼핑몰과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설산의 모습은 마치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새로 조성될 신도시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거대한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부지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버려진 들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들개들은 평범한 똥개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혈통의 점원 셰퍼트, 날렵한 도베르만, 근육질의 핏불 테리어들이었거든요. 로트와일러와 마스티프 같은 대형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이곳에 잠시 머물던 외국인들이 떠나며 유기한 서양의 맹견들이었어요. 석유회사 직원들, 건설회사 엔지니어들,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데려갈 수 없어 버리고 간 개들이었죠. 항공료가 비싸거나 검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마리가 넘는 대형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오기를 무서워했고 어른들도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찾는 개들의 모습은 흡사 무법지대 같았습니다. 특히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는 아예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배달원들도 그 시간대에는 접근을 꺼려했죠. 제게는 이 광경이 더욱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시애틀에 있는 한 보호소였는데 그곳에는 일본의 한 악명 높은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많았어요. 뜬장에 갇혀 상품처럼 거래되던 아키타와 시바견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들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손을 내밀면 움츠러들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항상 다리 사이에 끼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들의 공허하고 상처받은 눈빛을 마주한 이후로 저는 비슷한 외모의 동양개들에게 일종의 안타까움과 불신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번식장의 트라우마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동양개들을 보면 자동으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불쌍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편견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맹견 무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홀로 서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윤기나는 황금빛 털에 다부진 체격의 개였어요. 크기는 중형견 정도였지만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저건 아키타인가? 아니면 큰 시바견인가? 어차피 저게도 곧 저 무리에 끼거나 비참하게 쫓겨나겠지. 그 개는 무심한 표정으로 맹견들의 움직임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선수처럼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다른 개들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견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혼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저 가여울 뿐이었어요. 또 다른 버려진 동양개가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개가 앞으로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그 황금색 개가 한 동양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목줄도 없이 남성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걸었어요. 남성이 멈추자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보통 개들은 목줄 없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냄새를 맡으러 돌아다니기 마련인데 이 개는 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보조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상처받은 개들 중에는 극도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주인에게 절대 반항하지 못하는 개들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위험한 곳에서 개를 풀어놓다니 담담하시네요. 관리는 잘하셔야 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판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무책임한 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었죠. 남성은 제 말의 숨은 뜻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늘이는 제 가족입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개를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키타, 똑똑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계 품종 중 가장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러자 남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키타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었거든요. 진돗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입니다. 진도라는 섬에서 온 개죠. 하늘이는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혀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진도 독이라고 검색해봤지만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위키피디아에 짧은 설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충성스럽다는 몇 줄의 설명과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딱지 외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죠. 몇 장의 사진을 봤는데 하늘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빛 털색의 꼿꼿한 귀, 말린 꼬리가 특징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아키타나 시바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 번식장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상품처럼 취급받던 개들의 모습, 그들의 무기력한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돗개도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양개들의 운명은 다 비슷할 거라고 단정지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그 남성과 하늘이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하늘이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걸었고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다른 개들이 짖어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마치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상했습니다. 번식장에서 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맹견 무리 중 한 마리가 하늘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로트와일러였어요.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늘이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로트와일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전적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돌아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맹견이 먼저 물러선 것입니다. 하늘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나서 주인을 따라갔어요. 박선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성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동양 개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번식장의 개들은 항상 움츠러들고 무서워했는데 하늘이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체 이 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진돗개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단지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제가 알던 동양 개들과 같은 종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맹견 무리의 리더는 카이저라 불리는 거대한 점원 셰퍼트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난폭했어요. 다른 개들은 카이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완전한 서열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대담해져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주민들을 위협했어요. 처음에는 밤에만 활동하던 것이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내신흥 부자인 아스카로프 씨의 도베르만 조로까지 이 무리에 합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조로는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담을 넘어 나가서 맹견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아스카로프는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내 조로가 이 구역의 왕이 될 것이다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했죠. 그는 석유 관련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는데 권력욕이 강했어요. 자신의 개가 다른 개들을 지배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조로는 순종 도베르만답게 날렵하고 공격적이었어요. 카이저와 함께 무리를 이끌며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리의 규모는 25마리를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형 맹견들이었죠. 저는 도시 안전 컨설턴트로서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위험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부유한 아스카로프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할 뿐이었어요. 아스카로프 씨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돈의 힘 앞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도 뒷전이 되는 모습이었죠.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오후 맹견 무리가 박진우 씨와 그의 진돗개 하늘이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카이저가 가장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다른 개들도 일제히 하늘이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트와일러, 핏불, 마스티프까지 총 8마리가 반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하늘이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스카로프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군이라며 비웃듯 말했어요. 마치 검투사들의 싸움을 보는 로마 황제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나. 저게는 이제 큰 상처를 입겠구나. 8대 1이었거든요. 아무리 용감한 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상대는 모두 맹견들이었으니까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거든요. 카이저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 보였어요. 조로도 옆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하늘이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죠. 하늘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꼬리를 내리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상대방들을 차례차례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선우 씨는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하늘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하늘이를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라면 당장 개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 말이죠. 맹견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이저가 공격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조로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그 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하며 상대들을 주시했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몸을 낮춰 카이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시선에는 도전도 없었고 굴복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죠. 카이저가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하늘이를 덮치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기다렸다는 듯 옆으로 휙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카이저는 허공을 물고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달려든 탓에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늘이는 그 틈에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핏불이 달려들었어요. 낮은 자세로 하늘이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핏불의 특기인 물고 늘어지기 전법이었죠. 하지만 하늘이는 아파트 화단턱을 가볍게 뛰어넘어 공격을 피했어요. 핏불은 화단의 머리를 박으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이는 화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다음 공격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로트와일러와 도베르만 조로가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이었어요. 하늘이는 완전히 포위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놀라운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개가 충돌하기 직전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로트와일러와 조로는 서로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하늘이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며 다시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죠. 마치 그들의 공격 패턴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 하늘이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고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량 차이에서 오는 품격의 레슨이었어요. 하늘이는 상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보호할 뿐이었죠.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다른 맹견들도 하나둘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티프, 또 다른 점원 셰퍼트, 불독까지 총출동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예측이라도 한 듯 모든 공격을 피해냈어요. 때로는 옆으로 피하고, 때로는 뛰어올라 넘어가고, 때로는 낮게 엎드려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한치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주민들이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카로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조로가 계속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조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조로도 다른 개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속도도 부족했고 예측력도 떨어졌습니다.
하늘이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 광경에 자존심이 상한 카이저가 이성을 잃고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력으로 달려들었어요.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하늘이를 짓밟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는 카이저의 질주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카이저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주차장 철제 펜스에 그대로 머리를 쳐박고 말았어요. 깽하는 비명과 함께 카이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다른 개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리더가 쓰러진 것이었거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하늘이는 단 한 번의 공격도 없이 맹견 무리의 리더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아니, 제압이라기보다는 카이저가 스스로 쓰러진 것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8마리의 맹견을 상대로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니.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쓰러진 카이저를 보며 다른 맹견들은 어쩔 줄 몰라 낑낑거렸습니다. 리더를 잃은 무리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어요. 어떤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고 어떤 개들은 카이저 주위를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스카로프는 꼴사납군하며 조로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자신의 개가 보여준 초라한 모습에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시한 싸움 따위 하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카이저에게 다가간 것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공격했던 적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하늘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카이저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개들이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낮은 경고음을 내면서 말이죠.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맹견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승자가 패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서열 사회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약한 개를 더 괴롭히거나 쫓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의 상처를 지켜주는 개의 모습이라니.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구경하던 주민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 개가 정말 개가 맞나? 사람보다 인정이 많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번식장의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혼이었어요. 번식장의 개들은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하늘이는 여유롭고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동양계라는 흐릿하고 부정적인 카테고리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카이저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려고 했는데 하늘이가 살짝 코로 건드려 다시 눕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카이저는 하늘이의 행동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누워서 상처가 아무는 것을 기다렸어요. 방금 전까지 무리의 리더였던 개가 이제는 하늘이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맹견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카이저 주위에 둘러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허락하는 거리만큼만 접근했습니다. 하늘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로도 아스카로프의 부름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스카로프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조로, 당장 여기 와. 하지만 조로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죠. 박선우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자연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이런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약 30분 정도 지나자 카이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카이저에게 가볍게 코를 비비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늘이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화시킨 것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일본 번식장에서 본 상처받은 개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선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 하늘이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대체 어떤 개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제 방문을 반겨주었어요. 간단한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박선우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당시 19살의 어린 나이로 전선에 투입되셨죠. 그때는 정말 혹독한 시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개 한 마리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저 개가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진돗개 천둥이입니다. 박선우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혹독한 전투에서 부대와 떨어져 길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죠. 그때 함께 있던 진돗개 천둥이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천둥이는 밤새도록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적군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주고 안전한 길을 찾아 인도해줬습니다. 3일 밤낮을 함께 헤매다가 결국 아군 부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천둥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후로 박선우 씨의 집안은 대대로 진돗개를 전우이자 가족으로 키우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진돗개가 있었어요. 천둥이의 후손들이었죠. 하늘이는 천둥이의 5대손입니다. 박선우 씨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어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천둥이의 충성심과 용기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박선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주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선우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 침대 옆을 며칠 밤낮 꼼짝 않고 지켰거든요. 의사나 간병인이 다가와도 으르렁거리며 막아섰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아무도 할아버지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늘이는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충성심과 의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니. 하늘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바꾸지 않는다고 하죠.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리입니다. 자신을 아껴준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 번식장에서 본 상업적 거래의 산물과 한 집안의 역사와 약속 속에서 태어난 이 개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요. 번식장의 개들은 돈벌이를 위해 태어났지만 하늘이는 사랑과 의리를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를 천년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박선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희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며 독특한 성격과 능력을 발달시켜왔다고 했어요.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해요. 오늘 하늘이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특성이었던 것이죠.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상황을 해결하고 승리한 후에는 관용을 베푸는 것. 이런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이에게는 천둥이 할아버지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박선우 씨의 마지막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고 알마티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1미터가 넘는 눈이 내렸어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전력망도 곳곳에서 끊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정전이 되어 난방이 중단되었죠. 바깥은 완전한 눈의 세계였어요. 자동차들은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야는 몇 미터를 넘지 못했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밖에 나가기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스카로프 씨의 부인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스카로프 씨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문이 잠시 열린 사이 눈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보면 신이 나서 멀리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런 날씨에 아이가 밖에 나갔다고 당장 찾아야 해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수색은 불가능했어요. 어른들도 몇 발자국만 나가면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구조대를 부르려 해도 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만하던 아스카로프는 울부짖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평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용기를 내어 수색에 나섰지만 10분도 되지 않아 되돌아왔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까지 길을 잃을 뻔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선우 씨가 하늘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우 씨가 아스카로프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입었던 옷이나 만졌던 물건이 있나요? 아스카로프는 황급히 아들의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모형이었는데 아이가 항상 가지고 놀던 것이었어요.
하늘이는 그 장난감 냄새를 한번 맡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박선우 씨는 하늘이를 믿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하늘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하늘이까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카로프의 부인은 계속 울고 있었고 아스카로프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애타게 기다렸어요. 다른 주민들도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끌고 오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와 보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아이를 찾아낸 하늘이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늘이의 등과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지만 아이가 있는 배 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모든 온기를 다해 어린 생명을 지켜낸 것이었어요. 자신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아스카로프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하늘이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한 마리 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탈 없이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진 존재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어요. 구조된 아들을 끌어안고 아스카로프는 하늘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그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처가 아문 카이저를 필두로 한 맹견 무리 전체가 하늘이의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했어요. 서열 싸움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늘이를 새로운 리더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조로의 변화였어요. 아스카로프의 명령보다 하늘이의 신호를 먼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스카로프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로가 진정한 리더를 만난 것이라고 말이죠. 동네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들도 없었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일도 사라졌어요. 하늘이가 질서를 잡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하늘이는 매일 아침 무리를 이끌고 동네를 순찰했어요. 마치 경비견처럼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하늘이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예전의 난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이와 무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수호신들이야 하며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들은 제게 물었어요. 저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폭력이 아닌 품격으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에요. 저는 제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내용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철조망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희생과 책임감을 아는 위대한 리더 한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양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일본 번식장에서 받은 트라우마가 모두 하늘이를 만나면서 치유되었어요. 하늘이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각각의 개체는 고유한 역사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선우 씨와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진돗개의 특별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존재죠. 그의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아스카로프도 변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요 하며 박선우 씨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제 회사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고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봤으니까 확신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하늘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하늘이는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오르기 전 저는 하늘이를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하늘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곧 카자흐스탄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 특히 한 마리의 위대한 한국개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아픈 기억 때문에 비슷한 모든 것을 오해하고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깃든 고유한 영혼의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편견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런 영혼을 가진 개와 함께하는 나라, 한국. 이제 저는 그곳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하늘이를 통해 본 한국의 정신,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진돗개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알마티의 설산이 보였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서 하늘이가 여전히 동네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그리고 고귀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